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 소설 그 마지막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마지막으로 남은 기록.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건물 안쪽 공기는 젖어 있었다. 지상 로비의 대리석은 말라 있었고 출입문 유리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는데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먼저 바뀌었다. 젖은 종이, 오래 접힌 종이의 속살이 공기 중으로 새어나온 것 같은 냄새. 그 위에 얇은 화학 냄새가 겹쳐 있었다. 날이 선대 소독약처럼 크지 않았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남겨둔 잔향. 새벽 3시 2분. 복도 끝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누군가가 한번 눌렀다가 놓은 버튼처럼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 불규칙함이 더 귀에 걸렸다. 그는 발을 멈췄다. 계단 난간을 잡은 손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난간이 차가운 게 아니라 손이 식는 것 같았다. 내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은 늘 늦게 온다. 늦게 와서 더 무겁다. 그러나 그는 이미 카드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카드키는 오래전부터 그의 주머니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쓰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끝이란 게 반드시 죽음은 아니다. 살아도 끝나는 일이 있다. 말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이름이 사라지는 방식의 끝. 자동문 센서에 카드가 닿았다. 전자음이 아주 짧게 울렸다. 문이 열리는 속도는 평소와 같았는데 그가 느끼기엔 늦었다. 문이 미끄러지는 동안 공기가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다. 벗겨진 공기 속에서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다. 윙. 낮고 길게 깔린 소리. 소리가 공간의 모서리를 긁으며 자리 잡았다. 그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이 장소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귀 뒤에 붙는 소리. 여기에 있는 동안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소리. 보관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숫자가 박힌 철제문. 반듯한 간격. 반듯한 규칙. 누가 봐도 정돈된 공간. 정돈이 지나치면 누군가가 정돈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된다. 누군가가 정돈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는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돌아온 발소리가 자신의 뒤를 밟는 것처럼 들렸다. 17번. 그 앞에서 멈췄다.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완벽했다. 가까이서 보면 완벽은 늘 조금씩 흔들렸다. 스티커의 모서리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먼지가 말려 들어가 있었다. 한 번 떼었다가 다시 눌러 붙인 흔적. 손톱이 지나간 길이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이미 열렸어. 그 생각이 목 뒤를 차갑게 후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숨이 공기 속에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CCTV. 그가 아는 위치. 그가 아는 사각지대. 그는 자신이 그 사각지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다. 기억은 훈련이고 훈련은 반복이고 반복은 길이다. 길은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카드키를 댔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것들의 냄새가 먼저 나왔다. 금속 냄새,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얇은 화학 냄새. 방수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상자를 꺼냈다. 손끝이 젖었다. 젖은 느낌은 확실했다. 착각이 아니었다. 손가락을 비비자 점성이 남았다. 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손끝에서 먼저 생겼다. 점성은 물이 주지 못하는 감각이다. 물보다 더 오래 남는 것. 닦아도 남는 것.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잠깐 들고 있었다. 무게는 가벼웠다. 그런데 가벼운 게 더 불안했다. 중요한 것은 늘 가벼운 척한다. 가벼워야 옮겨지고 가벼워야 숨겨진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파일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그 중 하나만 젖어 있었다. 오직 하나. 비닐 포장 안쪽까지 액체가 스며든 흔적. 종이가 물을 먹어 가장자리부터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그 파일을 꺼냈다. 비닐이 손에 들러붙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표지에 문장이 있었다. 잉크는 번져 있었다. 그런데도 읽혔다. 읽히게 남겨둔 듯 했다. 알아볼 정도로만 남은 글자. 흐려지지 않는 건 내용이 아니라 의도였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번짐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모양이 아니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간 형태였다. 누군가 파일 안쪽에 액체를 흘렸다. 젖어라라고 말하듯이. 아니, 지워져라가 아니라 남아라라고 말하듯이. 젖으면 번지고 번지면 선명해지는 것도 있다. 특히 흑백으로만 존재하던 기록은 번질수록 더 지독해진다. 그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어보았다. 종이 위에 잉크가 손끝에 묻었다.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잉크가 아니라 그 잉크를 묻히게 만든 손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누가?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누구인지 묻는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는 답을 몰랐다. 다만 답이 사람이 아니라 조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직은 이름이 없다. 조직은 늘 다른 이름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국장일 수도 있고 어제는 다른 직책일 수도 있다. 직책은 바뀌고 손은 남는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통화는 기록이 남는다. 기록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된다. 기록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늘 기록을 남기러 내려왔다. 모순이 스스로를 찌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송. 발신 시간은 314로 남았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끼익 소리가 났다. 자동문이 내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금속이 금속을 긁는 소리. 오래된 문이, 오래된 경첩이 억지로 움직일 때 나는 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먼저 갔다. 몸은 늦었다. 누구죠? 목소리가 나왔다. 낮게 나오려고 했는데 끝이 살짝 떨렸다. 떨림이 들릴까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짧은 어둠. 어둠은 얇았지만 확실했다. 그 얇은 어둠 속에서 그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믿었다. 물을 밟는 소리. 찰박. 아주 작게.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소리가 아닌 감각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체온이 뒤에서 지나가는 것 같은 차가운 기척. 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는 서 있지 않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기억이 끊겨 있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아니, 젖었다. 점성이 있는 액체가 손바닥에 묻어 있었다. 상자 아래에서 액체가 더 흘러나와 바닥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려 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관절이 잠긴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얕아졌다. 숨은 들어오는데 들어온 숨이 가슴 안에서 막혔다. 목 안쪽이 타는 느낌이 났다. 혀끝에서 금속 맛이 올라왔다. 여기서 나가야 해. 생각은 빠른데 몸이 늦었다. 아니, 몸이 늦는 게 아니라 몸이 멈췄다. 멈춘 몸을 스스로 끌어올리려고 할수록 더 깊게 가라앉았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빛의 테두리가 흐려졌고 시야가 흔들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17번 보관함 아래로 스며드는 액체였다. 얇은 선처럼 퍼져나가며 바닥의 먼지를 끌어안고 지나갔다. 액체는 바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번졌다. 누군가 바닥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림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닫혔다. 아침 6시 38분. 경비는 늘 하던 대로 자동문 앞에 섰다. 커피가 아직 뜨거웠고 손은 그 따뜻함을 붙잡고 있었다. 지상은 마른 상태였다. 오늘도 비는 오지 않았다. 그는 카드키를 대며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열고, 평소처럼 돌고, 평소처럼 기록하고, 평소처럼 올라갈 생각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한 걸음 들어섰다. 찰박. 구두 밑창이 젖은 바닥을 밟았다. 경비는 멈췄다. 커피를 든 손이 약하게 흔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이 젖어 있었다. 물은 얇게 퍼져 있었다. 단순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놓은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방향은 늘 같은 곳을 가리킨다. 중심.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부르는 곳은 늘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 그는 물의 끝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창고 중앙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반듯하게 두 손이 배 위에 올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세를 맞춰준 것처럼. 입술은 조금 열려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하려다 멈춘 얼굴. 경비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다. 숨을 확인하려는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움직임이 없었다. 호흡도 없었다. 일어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이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대답이 없었다. 경비는 뒤로 물러났다.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들이마신 순간 그 얇은 화학 냄새가 코 안쪽을 찔렀다. 아니, 이게 뭐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손에서 놓칠 뻔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겨울이라 손이 트는 줄 알았는데 떨림은 차가움 때문이 아니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창고는 계속 윙하고 울리고 있었다. 형광등의 진동음은 변함이 없었다. 변함이 없는 것들이 가장 무섭다. 변함이 없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일을 반복해왔다는 뜻이니까. 제이는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냄새가 먼저 나왔다. 젖은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얇은 화학 냄새. 물 냄새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다. 공기 속에 남은 약품의 잔향이 코 안쪽을 자극했다. 제이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다른 지하에서 맡았던 냄새. 그때도 기록이 젖어 있었다. 젖었다기보다 젖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손이. 제이는 안으로 들어갔다. 발이 물 위에 닿았다. 얇은 물결이 퍼졌다. 그는 그 물결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눈으로 따라갔다. 바닥의 번짐은 정직했다. 정직하게 한 지점을 가리켰다. 시신. 그는 시신 앞에 멈췄다. 말이 없는 얼굴. 말을 멈춘 입술. 제이는 쪼그려 앉아 손가락 끝을 바라봤다. 희미하게 부어 있었다. 오래 물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주름. 그런데 바닥의 물은 얕았다. 너무 얕았다. 깊이 현장 요원이 재빨리 답했다. 1.2cm입니다. 그 깊이에서 익사합니까? 누군가 숨을 삼켰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질문은 답을 기대해서 던지는 게 아니다. 질문은 공기를 정리한다. 제이는 공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물로 덮이지 않게. 제이는 바닥에 액체를 손끝으로 찍었다. 점성이 남았다. 손끝을 비비자 아주 얇은 막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는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건 물이 아니야.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배관은 말라 있었고 벽도 말라 있었다. 물이 떨어졌다면 남아있어야 할 흔적이 없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건 누군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바닥에는 흔적이 있다. 흔적을 남기려는 쪽이 따로 있다는 뜻. 위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디서? 제이는 대답 대신 바닥을 따라 걸었다. 가장 짙은 지점으로. 물은 얇게 이어져 보관함 쪽으로 흘러 있었다. 발끝이 액체를 가르며 작은 소리를 냈다. 17번.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모서리가 들려 있었다. 제이는 손끝으로 눌렀다. 완전히 붙어 있지 않았다. 누군가 급하게 눌러 붙인 조급함이 손끝에 느껴졌다. 조급함은 늘 실수를 남기고, 실수는 추적을 남기고, 추적은 결국 사람으로 간다. 최근에 열었습니까? 담당 직원이 말끝을 다듬었다. 권한자 외엔 불가능합니다. 권한자는? 저와 국장입니다. 국장은? 출장 중입니다. 제이는 한 박자 멈췄다. 국장. 그 단어는 직책이 아니라 벽이다. 벽은 늘 한쪽을 가린다. 벽 뒤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일 때가 많다. 제이는 그 구조를 오래 피하려 했고
오래 잊으려 했고 오래 덮으려 했다. 그런데 오늘 냄새가 그 구조를 끌어올렸다. 출장진은 제이가 물었다.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한 번 움직였고 눈이 한 번 피했다. 제이는 자물쇠를 열게 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방수 상자 표면이 젖어 있었다. 제이는 상자 위에 남은 액체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점성이 확실했다. 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다. 그는 젖은 파일 묶음을 꺼냈다. 페이지 안쪽에서 바깥으로 번진 흔적. 의도. 누군가 젖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젖음 자체가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늘 누구를 향한다. 이 메시지는 제이를 향하고 있었다. 아니, 제이만을 향하는 건 아니었다. 제이가 여기로 오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뒤에 더 큰 수신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숨이 가빴다. 운동화 앞코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멈칫했다. 바닥에 젖음을 본 순간 자신의 신발을 한번 내려다봤다. 젖은 흔적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아니면 자신이 젖어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3시 14분. 제이는 화면을 길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눈에 박혔다. 이 시간은 늦지 않았다. 늦지 않게 도착한 구조다. 누군가가 계획한 시각이다. 탑장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장난이면 장난인 게 낫다고. 새벽에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침에 왔습니다. 문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닫혀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닫힌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잠금이 얕게 걸린 것처럼. 경비가 작게 말했다. 그럼 누가? 말이 끝나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다시 끼익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모두 들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묶었다. 묶이면 누군가 풀어야 한다. 제이가 풀어야 했다. 녹슨 철문. 오래 쓰지 않는 수동 출입문. 자동문이 아닌 사람 손으로 열고 닫는 문. 그 문은 늘 잠겨 있어야 했다. 잠겨 있어야만 했다. 제이는 그쪽으로 걸었다. 바닥에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가움이 손바닥에 붙었다. 그 차가움이 익숙했다. 차가움은 기억을 불러낸다. 문을 밀었다. 안쪽은 더 어두웠다. 불빛이 완전히 닿지 않는 공간. 바닥에 또 다른 젖은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의 표면엔 각인이 박혀 있었다. 보관 기한 만료. 제이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만료. 그 말은 기록에만 쓰이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쓰인다. 사람을 파일처럼 취급하는 곳에서 특히. 제이는 상자 앞에서 손을 뻗지 않았다. 손을 뻗는 순간 그에게도 기한이 붙을 것 같았다. 기한이 붙는 순간 누군가가 그 기한을 정리할 수 있다. 정리는 늘 조용히 온다. 오늘처럼. 그는 결국 뚜껑을 열었다. 유리병 하나. 절반쯤 비어 있었다. 병 바닥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열지 말 것. 제이는 병을 들어 빛에 비췄다. 액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냄새는 남아있었다. 병을 닫아도 닫히지 않는 냄새. 남는 냄새는 늘 증거가 아니라 경고다. 제이는 바닥을 바라봤다. 물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안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안에서 시작된 건 늘 기록만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창고 중앙의 시신을 바라봤다. 형광등은 여전히 윙하고 울렸다. 물은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마르지 않는다. 제이는 낮게 말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군.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도 이 구조에 들어간다. 제이는 그 구조에 오래 있었다. 오래 떠나 있었고 결국 다시 들어왔다.
그는 시신 곁으로 돌아가 손가락 끝을 다시 보았다. 부어있는 손끝, 얕은 물, 점성, 그리고 메시지의 시간. 제이는 아주 조용히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끝내야 한다. 말로 하지 않았다. 말로 하면 기록이 된다. 기록이 되는 순간 누군가가 그 기록을 젖게 만들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젖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닥의 물결이 한 번 더 흔들렸다. 누가 움직였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 흔들림만이 아직 누군가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2부. 흔들리는 사람들. 시신이 옮겨지고 나서야 바닥이 더 젖어 보였다.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 작은 자리에서 물이 시작된 것처럼 경계선이 남아 있었다. 얕게 고인 액체는 마르는 속도가 느렸다. 바닥이 흡수할 수 없는 종류였다. 닦아도 미끄럽게 남는 점성이 있었고, 누군가가 걸레를 2번, 3번 문질러도 손목이 더러워지는 것만 같았다. 경비는 걸레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다. 겨울 때문이 아니라 계속 손을 씻어서였다. 씻어도 냄새가 남는다고 느낀 탓이었다. 그만 닦으세요. 제이가 말했다. 경비는 멈췄다. 말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는데도 목소리는 조용했다. 조용한데도 주변이 더 조용해졌다. 그럼 이거 놔두면 사진 찍었습니다. 경비는 걸레를 내려놓았다. 내려놓는 순간 손이 허전해졌다. 허전함이 오히려 두려웠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덜 떨리는 사람이 있었다. 경비는 그런 사람이었다. 국장은 진짜 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국장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았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에 답을 주기보다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보는 눈이었다. 경비의 목이 자꾸 움직였다. 말을 삼키는 습관. 삼키는 건 말만이 아니었다. 제이는 담당 직원에게 시선을 옮겼다. 직원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화면을 보는 척만 했다. 손가락이 스크롤을 내리는 척 하다가 멈췄다. 멈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숨기려고 태블릿을 더 꽉 쥐었다. 출입 기록. 제이가 말했다. 직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확인했습니다. 3번. 네, 이틀 전. 직원의 목이 한 번 더 움직였다. 국장님. 기록입니다. 어제 새벽은. 없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약간만 기울였다. 그 움직임이 마레라와 비슷하게 들렸다. 직원은 서둘러 덧붙였다. 시스템이 간혹 지연 반영이 됩니다. 서버가. 지하 창고 출입 로그가 지연 반영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CCTV도 지연 반영입니까? 직원은 말을 잃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다시 꺼내면 더 깊이 빠질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계속 손가락으로 휴대폰 모서리를 문질렀다. 손톱이 짧았다. 짧게 깎인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눌렀다. 어제 국장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획 돌렸다. 눈이 커졌다. 왜 지금 말하냐는 얼굴이었다. 몇 시? 제이가 물었다. 10시쯤요. 저는 야근하고 내려오다가 봤어요. 누가 야근을 시켰습니까?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국장님이 자료 정리하라고 자료는 어디로? 상부로. 담당 직원이 끼어들었다. 그건 통상 업무입니다. 상부가 어디죠? 제이가 물었다.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말 대신 목 뒤를 긁었다. 손이 자꾸 목으로 가는 건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사람. 경비가 작게 말했다. 그 상부라는 말 저도 들었습니다. 문서 보내는 날이면 항상 항상 뭐? 지하가 조용해져요. 경비는 자신이 말한 것을 후회한 것처럼 입술을 다물었다. 조용해진다는 말은 이상했다. 지하는 원래 조용하다. 그런데 더 조용해진다는 말은 조용함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었다.
제이가 경비를 바라봤다. 어제 당신은 몇 시까지 있었습니까? 경비는 눈을 피했다. 저는 교대가 11시입니다. 11시까지. 네, 11시에 내려왔습니까? 경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다. 시간은 사람을 흔든다. 특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제일 먼저 무너진다. 내려온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지하 자동문 기록에 당신 카드가 찍혀 있죠? 경비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담당 직원이 갑자기 말했다. 그건 오류입니다. 제이의 시선이 곧바로 그쪽으로 꽂혔다. 담당 직원은 더 빨리 말을 이어갔다. 말이 빨라질수록 방어는 얇아졌다. 저희 시스템이 카드 인식이 가끔 중복으로 같은 시간대에 CCTV가 먹통이죠. 제이가 말했다. 담당 직원은 입술을 떨었다. 떨림을 숨기려다가 더 떨렸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아주 작게 말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쿡장실. 네. 저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문틈으로. 그녀는 손을 들어 문틈을 흉내냈다. 손이 떨렸다.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쿡장이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냄새가 지금이랑 같아서. 들어갔어야 했네요. 제이가 말했다. 그 말은 탓이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죽인다. 그 사실이 그녀의 얼굴을 찌르듯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물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눈꺼풀이 붉어졌다. 그 냄새는 어디서 납니까? 제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가락을 더 세게 문질렀다. 손끝이 아팠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보존 처리 약품입니다. 오래된 문서 보존을 위해 지하 바닥에 뿌립니까? 담당 직원은 말을 멈췄다. 제이는 다시 17번 보관함 앞에 섰다. 바닥에 번짐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번짐은 방향을 갖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퍼진 물자국이 아니었다. 물자국에도 의지가 있을 때가 있다. 그는 물자국의 시작 지점을 눈으로 따라갔다. 17번 보관함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 바닥 틈. 그 틈은 원래 없던 틈처럼 보였다. 누군가 금속을 억지로 들추면 남는 벌어짐. 아주 미세한 벌어짐이었지만 제이는 그걸 틈으로 읽었다. 틈은 사람의 마음에도 바닥에도 같은 방식으로 생긴다. 이 바닥 최근에 공사했습니까? 담당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경비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작년에 한번 바닥이 들썩인 적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담당 직원이 경비를 노려봤다. 경비는 말끝을 잘랐다. 잘린 말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공기 속에 남았다. 제이는 그 공기 속 남은 말을 주었다. 쿡장이 뭐 했습니까? 경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를 잠갔어요. 누가 공사를 했죠? 모릅니다. 사람들은 밤에 왔습니다. 몇 명? 경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몇 명 같은 질문은 기억을 끌어올린다. 끌어올린 기억은 자주. 거짓말보다 정확하다. 둘, 얼굴을 봤습니까?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모자 쓰고 마스크. 목소리는 경비는 입술을 벌렸다가 닫았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기계음 같았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젊은 여자 직원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경비를 잡았다. 서로 같은 것을 떠올린 사람들처럼. 제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도 들은 적 있습니까? 젊은 여자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서버실 점검날. 서버실. 담당 직원이 급히 말했다. 서버실은 외부 출입 통제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담당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제이가 말했다. 열어주세요. 담당 직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키링을 더듬었다. 손이 불필요하게 오래 움직였다. 그 사이에 무슨 변명을 준비하는 듯 했다. 규정상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제이의 말이 아주 조용히 떨어졌다. 담당 직원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다. 그 굳음 뒤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규정은 그가 의지하는 마지막 벽이었다. 벽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자기 몸으로 사실을 받아야 한다. 경비가 더듬더듬 말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젖은 파일 속 문장과 같은 결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기록을 남기는 방식. 기록이 남으면 사람은 사라져도 된다. 그런 식의 사고는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어디선가 길러진다. 담당 직원이 마지못해 서버실의 철문을 열었다. 서버실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차가움이 피부를 자르는 느낌. 기계가 뿜는 찬 공기가 방 안을 일정하게 순환했다. 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램프가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깜빡임은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제이는 그 박동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끝이 시렸다. 어떤 기억은 그런 식으로 온다. 손끝부터. 이 냄새. 제이는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그렇다고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는 늘 그렇게 견뎠다. 감지 않고 크게 뜨지도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버텼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로크는 여기로 모입니다. 하지만 수정은 가능하죠. 제이가 말을 끊었다. 담당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렉 사이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을 걸었다.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걸음. 그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처럼. 경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국장님이 여기서 뭘 했을까요? 제이는 렉 사이에 붙은 작은 종이를 봤다. 정기 점검 외부 인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외부 인력의 이름은 비어 있었다. 비어있는 칸은 누군가 지웠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처럼 보였다. 제이가 손을 뻗어 종이를 떼려는 순간 담당 직원이 급히 말했다. 그건 고정해 둔 겁니다. 제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종이를 떼어냈다. 뒤쪽에 얇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펜의 흔적, 눌러 쓴 흔적, 종이를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에 뭔가를 적은 사람의 흔적. 제이는 손톱으로 자국을 따라 더듬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종이를 긁었다. 숫자, 2자리, 그리고 한 글자. 17J. 그는 아주 잠깐 숨을 멈췄다. 젊은 여자 직원이 말했다. 그건 뭐예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기록이 된다. 기록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된다. 그는 이곳에서 그걸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서버실 한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딸깍.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는 달랐다. 케이블을 끼우는 소리와도 달랐다. 더 얇고 더 의도적인 소리. 누군가 뚜껑을 닫는 소리. 담당 직원의 얼굴이 변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변화를 제이는 놓치지 않았다. 방금 뭐였죠? 담당 직원이 웃으려 했다. 웃음은 나오지 않고 목만 움직였다. 기계 소리입니다. 제이가 렉 아래를 들여다봤다. 검은색 작은 장치가 꽂혀 있었다. USB였다. 담당 직원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었다. 애쓸수록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제이가 말없이 손을 뻗자 담당 직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건 규정상 당신이 방금 꽂았습니까? 담당 직원의 눈이 흔들렸다. 경비가 숨을 삼켰다. 젊은 여자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현장 경찰은 상황을 읽지 못해 눈만 굴렸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누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가 시켰습니까? 제이가 다시 물었다. 담당 직원의 손이 흔들렸다. 흔들리면서도 그 손은 USB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의지였다. 국장님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국장님은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튀었다. 높아졌다. 불안이 소리의 높이를 끌어올렸다. 담당 직원은 입술을 떨었다. 죽기 전까지요. 그 말은 시간의 벽을 세웠다. 죽기 전이라는 말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다. 예정된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닌 죽음은 누군가의 계획이다. 계획은 기록을 남긴다. 기록은 젖는다. 제이가 USB를 뽑았다. 담당 직원이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담당 직원의 목이 울렸다. 저는 모르고 파일만. 파일 이름. 담당 직원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폐기 목록. 젊은 여자 직원이 작게 말했다. 백이? 담당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을 깜빡이며 버텼다. 그 버팀은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다. 죄책감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공포는 사람을 붙잡아 세운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거짓말을 하게 한다. 제이는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증거 봉투에 넣었다. 봉투가 밀봉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딱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서버실의 박동 위에 얹혔다. 제이가 물었다. 쿡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는 사람. 젊은 여자 직원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 팔을 꽉 쥐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는 듯이. 한 달 전쯤. 그녀가 말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쉬울 텐데. 울지 못했다. 울면 끝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제이는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걸 느꼈다. 틈은 표정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숨으로 나왔다. 아주 얕게. 숨이 짧아졌다. 그 문장. 그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끝까지 생각하는 순간 과거가 현재를 덮을 것 같았다. 경비가 말했다. 국장님이 저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사람은 없어도 된다고. 담당 직원이 갑자기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다. 그 말 우리도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한테요? 담당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사람들이요? 경비가 물었다. 담당 직원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2명. 경비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떠올렸던 2명과 같은 숫자였다. 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쓰죠? 담당 직원이 눈을 피했다. 이름은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대답했다. 서류가. 먼저 와요. 사람은 나중에 와요.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녀는 입술을 떨었다. 눈이 흔들렸다. 흔들리다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신처는 늘 비공개인데. 하지만 제이는 재촉하지 않았다. 재촉하면 사람은 더 숨는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압박이 된다. 그녀가 결국 말했다. 하단에 스탬프가 있어요. 무슨 스탬프? 그녀는 두 손으로 공중의 모양을 그렸다. 네모. 그 안에 글자. 글자를 입으로 말하긴 싫은 사람처럼 손으로만 그렸다. 제이는 그 손 모양을 보는 순간 시선이 멀어졌다가 돌아왔다. 그림자. 경비가 먼저 말했다. 경비는 자기 입에서 나온 단어에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이걸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담당 직원이 낮게 말했다. 그 말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젊은 여자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번엔 맺혔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올라온 것. 떨어지면 끝날 것 같아서 버티는 것. 제이는 그 세 사람을 번갈아 봤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두려워하는지를 보는 눈이었다. 경비는 손에 쥔 게 없어서 떨렸다. 담당 직원은 규정을 쥐고 있어서 떨렸다. 젊은 여자 직원은 기억을 쥐고 있어서 떨렸다. 현장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범인은 제이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범인은 아직. 그는 말을 멈췄다. 범인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에 어울리지 않았다.
범인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엔 얼굴보다 구조가 있었다. 제이는 국장실로 걸어갔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열려 있는데도 공기는 닫혀 있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게 열리는 건 아니다. 특히 마음과 기록은. 책상은 정돈돼 있었다. 너무 정돈돼 있었다. 정돈은 흔적을 숨긴다. 그러나 완벽한 정돈은 누군가의 손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는 흔적이기도 하다. 서랍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제이가 서랍을 열었다. 흰 카드 한 장.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 제이. 젊은 여자 직원이 숨을 삼켰다.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원래 원래 뭐? 제이가 물었다. 담당 직원은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원래를 알고 있었다는 게 들킬 것 같았다. 제이가 카드를 뒤집었다. 만료 예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젊은 여자 직원의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꺾였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손바닥이 하얗게 질렸다. 경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이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으면 문장이 이 방에 남을 것 같았다. 문장을 들고 있으면 문장이 자신에게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낮게 물었다. 국장은 언제부터 만료라는 말을 썼습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도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아서 더 무서웠다. 최근이요. 왜?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국장님이 변했어요. 어떻게? 밤에 혼자 말했어요. 누군가랑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책상 앞에서 혼자. 기록은 폐기한다고. 제이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담당 직원이 낮게 말했다. 그 문장 젖은 파일에도 말이 끝나기 전에 폭도 끝 철문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끽.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까와 다른 점은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의도가 느껴졌다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의도. 우리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도. 제이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다. 발끝이 바닥에 점성을 가르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철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다. 흰 종이. 젖지 않았다. 젖지 않았는데 손끝에 닿자 차가웠다. 차가움은 종이의 온도가 아니라 이 종이를 남긴 사람의 온도였다. 종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폐기 목록을 가져오지 마. 제이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주머니가 아니라 증거 봉투에 넣었다. 봉투가 닫히는 소리가 났다. 딱. 그 소리와 동시에 서버실 쪽에서 아주 멀리 아주 작게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났다. 형광등의 윙 소리는 그대로였는데 박동이 하나 사라진 느낌.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누가 로그를 지웠습니다. 담당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비는 숨을 들이마셨다. 젊은 여자 직원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두가 같은 걸 깨달았다. 지금 이 건물 안에는 그들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들이 어떤 단어를 말했는지도 알고 있다. 3부. 삭제 순서는 항상 기록부터. 지금 누가 로그를 지웠습니다. 제이의 말이 끝났는데도 서버실은 한동안 같은 소리만 냈다. 팬이 돌고 렉이 숨을 쉬고 전류가 얇은 금속을 타고 흐르는 소리. 사람은 숨을 쉬지 않았다. 숨을 쉬면 여기서 살아있는 쪽이 누구인지 들킬 것 같았다. 담당 직원은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얼어 있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떨림이 화면에 닿지 않게 손목을 안쪽으로 말아주었다. 그 버릇은 오래된 사람이었다. 자동 삭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수동 접근입니다. 현장 요원이 노트북 화면을 밀어 보여줬다. 수치가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빈 칸만 남아 있었다. 빈 칸은 지워진 것보다 더 크게 보였다. 제이는 그 빈 칸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빈 칸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권한자는
제이가 물었다. 담당 직원이 말끝을 삼켰다. 저와 국장입니다. 국장. 젊은 여자 직원이 어깨를 움찔했다. 손가락이 휴대폰 모서리를 문질렀다. 손끝에 마찰로 불안을 닦아내려는 사람처럼. 국장님은 그녀가 말하다 멈췄다. 멈춘 사이에 서버실 스피커에서 아주 얇은 잡음이 흘렀다. 지직. 그리고 목소리. 관찰 단계 종료. 성별이 없었다. 나이도 없었다. 기계 같았지만 기계보다 더 차가웠다. 기계는 최소한 고장이 날 수 있다. 이 목소리는 고장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처럼 들렸다. 경비가 벽을 짚었다. 손바닥이 하얘졌다. 누구야? 기능입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대상 J. 구조인지 수치 상승. 현장 요원이 반사적으로 장비를 확인했다. 스피커 라인 타고 들어온 겁니다. 내부 방송도 아니고. 말이 끊겼다. 끊긴 말 끝에 공기가 남았다. 공기는 누구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기조차 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이는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조금 전 들춰낸 바닥 패널. 그 아래의 보관함들. 번호 대신 코드. J01, J02, J03, J04. 그는 J04 파일을 다시 꺼냈다. 파일 표지가 손에 들러붙었다. 젖은 점성이 말라붙은 감각. 마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바닥도 냄새도 그리고 이 공간이 남긴 감각도. 파일 첫 장. 대상. J. 최초 접촉. 10년 전. 분류. 관찰. 개입 허용. 제한적. 만료 조건. 기준 초과. 10년. 담당 직원이 중얼거렸다. 말이 아니라 숨처럼 흘러나왔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면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았다. 떠오르면 그건 이미 기록이 된다. 다음 장에는 사진이 있었다. 10년 전 한 사건 현장. 밤. 복도. 문틀에 기대선 자신의 뒷모습. 사진은 너무 가까웠다. 누군가가 그날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다. 유서가 있었고 CCTV가 있었고 통화 기록과 금융 기록이 완벽했다. 완벽한 기록은 의심을 잠재운다. 그러나 그는 그날 상관에게 말했다. 기록이 과합니다. 상관은 웃었다. 완벽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웃음이 이상했다. 웃음이 아니라 정리의 소리처럼 들렸다.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 정리된 결론의 어조. 파일 하단에는 적혀 있었다. 의심 수치 상승. 구조 접근 가능성 평가. 후보군 편입. 후보. 젊은 여자 직원이 목을 축였다. 당신을 후보로 본 거예요. 제이는 파일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마치 파일이 자기 마음대로 닫히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종이가 탄성을 가지고 돌아왔다. 기준은 뭐지? 제이가 말했다. 구조 안정성. 목소리가 답했다. 안정성은 누가 판단하지? 기록. 기록은 누가 만들지? 짧은 정적이 있었다. 정적이 답을 고르는 시간 같았다. 필요. 제이가 바로 물었다. 누구의 필요? 목소리는 일정했다. 불안의 필요. 경비가 벽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록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말했다. 책임을 묻지 못하면 권력은 불안합니다. 불안은 통제를 요구합니다. 통제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담당 직원이 입술을 떨었다. 그럼 우리는 기록을 위해 변수. 목소리가 끊어 말했다. 변수는 관리 대상입니다. 제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관리라는 말로 죽음을 감추는군. 죽음은 결과입니다. 기록이 먼저지. 제이가 말했다. 사람은 그 다음. 목소리는 잠깐 멈췄다. 정확합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국장님은 왜? 제이는 국장 파일을 꺼냈다. 종이의 두께가 다르다.
얇지만 무거웠다. 얇은 것들이 사람을 더 쉽게 죽인다. 통제 인력, 감정 개입, 구조인지, 기준 초과, 만료 승인. 젊은 여자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은 바닥의 점성에 닿지 않았다. 닿으면 섞일 것 같았다. 섞이면 그건 누군가의 자료가 될 것 같았다. 국장님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늦게까지 남아서 서류를 직접 정리했고, 퇴근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도 했고, 담당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국장님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제이가 물었다. 어떻게? 사람을 파일처럼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이름 대신 분류를. 이건 유지, 이건 보류, 이건 만료. 경비가 숨을 들이켰다. 사람한테 만료라니. 젊은 여자 직원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새벽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록은 폐기한다. 제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젖은 파일에 남아있던 문장. 번져 있는데도 읽히던 문장. 누군가 남긴 말. 누군가 들으라고 만든 말. 제이는 젖은 종이 조각을 들어 올렸다. 종이 위 잉크가 번져 있었다. 번짐은 의도였다. 감추려는 번짐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남기려는 번짐. 국장은 거부했군. 제이가 말했다. 목소리가 답했다. 감정 개입, 의심. 제이가 덧붙였다. 통제 불가,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의심하면 죽입니까? 의심은 허용됩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이가 물었다. 국장은 뭘 개입했지? 정적. 정적이 길어지자 서버실의 팬 소리가 더 커졌다. 팬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느꼈다. 목소리는 감정이 없지만 상황은 흔들린다. 흔들리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일지도 모른다. 폐기, 목소리가 마침내 말했다. 기록 폐기 시도, 담당 직원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국장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했겠지. 살려면 구조를 끊어야 했을 테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숨을 들이켰다. 그래도 결국 기록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사람은 기록 이후입니다. 현장 요원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노트북을 다시 두드렸다. 외부 접속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모니터 하나가 켜졌다. 구조 유지 인력 공백. 대상 제2관 가능. 선택 대기. 젊은 여자 직원의 눈이 커졌다. 이간 담당 직원이 벽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당신을 국장 자리로 넣겠다는 겁니다. 제이는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글자는 잉크처럼 느렸다. 느린 글자가 더 무섭다. 빨리 지나가면 잊히지만 느리면 뇌에 남는다. 받으면, 제이가 물었다. 만료 없음, 거부하면. 짧은 정적. 만료, 경비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 기록은 선택처럼 보이게 합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제이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구조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대체되지 않는다. 의미 불명, 제이는 웃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이 나가는 동안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결심처럼 보였다. 체념은 더 빨리 무너진다. 결심은 천천히 무너진다. 천천히 무너지는 사람은 오래 버틴다. 제이는 바닥 아래 공간을 다시 내려다봤다. J01, J02, J03. 각 파일은 그가 지나온 시간의 층이었다. 그는 그 층을 밟고 올라온 사람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층을 만들고 있었다. 구조는 언제 시작됐지? 제이가 물었다. 전쟁 이후. 왜? 기록 부재는 권력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불안은 통제를 요구합니다. 통제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래서 사람을 파일로 만든다. 정확합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낼 수는 없어요. 제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봤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람은 끝을 묻는 순간 이미 끝의 냄새를 맡는다. 끝이 없는 구조는 사람을 마르게 만든다. 그런데 이 지하에는 마르지 않는 것이 있었다. 젖음은 증거였고 경고였고 지금은 선택지를 만드는 장치였다. 제이는 조용히 말했다. 구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담당 직원이 울먹였다. 그럼 우린 드러난다. 제이가 말을 이었다.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드러난다.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드러남은 위험입니다. 제이가 고개를 들었다. 위험하니까 감추는 거겠지. 기준 변경은 권한 초과. 권한은 기록이 주지. 제이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럼 기록을 다시 쓰면 모니터가 깜박였다. 오류. 기준 재산정 실패. 평가 유보. 현장 요원이 숨을 들이켰다.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이가 말했다. 경비가 물었다. 어떻게? 제이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결정을 숨긴다. 그는 바닥에 점성을 손끝에 아주 조금 찍었다. 점성은 얇은 막처럼 손끝에 남았다가 사라졌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억 속 어떤 지하의 냄새. 10년 전 그 사건의 냄새. 그때도 이렇게 얇은 화학 냄새가 있었다. 기록이 너무 완벽했던 날. 이 냄새가 증거야. 제이가 말했다.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증거요? 기록이 만들어졌다는 증거. 제이가 말했다. 기록이 자연스럽게 존재한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서 여기에 흘려놓았다는 증거. 담당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누군가가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사람인지 구조인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조사 불필요. 구조는 유지됩니다. 제이가 물었다. 왜 나를 고르지? 정적. 정적이 길어졌다. 길어진 정적 속에서 젊은 여자 직원의 숨이 떨렸다. 경비의 손등이 더 하얘졌다. 담당 직원의 어깨가 무너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 제이는 무너지는 대신 눈을 깜빡였다. 아주 느리게. 당신은 끝을 보려 합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제이가 대답했다. 나는 끝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끝을 확인하지. 확인은 개입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죽었겠지.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 만료. 제이는 화면을 바라봤다. 선택 대기. 내가 받으면 제이가 말했다. 이 사람들은 살려두나. 변수는 유지 대상입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거부하면 만료. 경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이는 경비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경비에게 닿았다. 누구 때문에 받는 선택은 없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울음을 삼켰다. 그럼 우린 제이는 그녀를 봤다. 시선이 길지 않았다. 길면 약해진다. 그는 약해지는 걸 싫어했다.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늘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해진 사람은 가끔 부러진다. 살아야 합니다. 제이가 말했다. 살아야 기억이 남습니다.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기억은 비공식입니다. 제이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 서버실 불빛이 하나 꺼졌다. 빨강 하나가 죽었다. 또 하나가 죽었다. 초록이 사라졌다. 마치 눈이 감기는 것처럼. 현장 요원이 말했다. 외부 접속이 끊깁니다. 아니, 끊기는 척.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스피커에서 다시 잡음이 흘렀다. 지직, 지직.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종 평가 유보.
유보. 담당 직원이 말했다. 결정 보류. 서버실이 한순간 더 조용해졌다. 펜 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조차 멀어졌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귀가 그 소리에 적응한 것처럼. 그때 복도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찰박. 처음에 들었던 그 소리. 그 다음에도 들었던 그 소리. 젖은 바닥을 밟는 소리. 이번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동시에 움직이는 건 반응이다. 반응은 수치로 기록된다. 그들은 이미 반응이 무엇인지 배웠다. 제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서버실 문 쪽으로 걸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열려 있는데도 닫힌 느낌이었다. 문틀의 그림자가 두꺼웠다. 복도는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빛이 붉었다. 붉은 빛은 사람의 피부를 더 창백하게 만든다. 경비의 얼굴이 유난히 하얘 보였다. 누구냐? 경비가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제이는 바닥을 봤다. 점성의 선이 이어져 있었다. 선은 바닥 아래 패널 쪽으로 그리고 계단 쪽으로 이어졌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선처럼. 제이는 선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지상문 앞. 자동문은 평소처럼 열렸다. 그러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지상은 마른 상태였다.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이의 코끝에는 젖은 종이 냄새가 남아 있었다. 냄새는 옷에 붙고 피부에 붙고 생각에 붙는다. 젊은 여자 직원이 뒤따라 나왔다. 숨이 가팠다. 끝난 거예요? 제이는 잠시 멈췄다. 그는 하늘을 보지 않았다. 하늘은 늘 변명처럼 넓다. 그는 대신 자신의 손끝을 봤다. 점성은 사라졌는데 감각은 남아 있었다. 끝은 아닙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럼 이제 뭐가? 제이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끊는 대신 아주 낮게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남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다. 다짐도 아니었다. 그냥 그의 목소리로 나온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문장 때문에 젊은 여자 직원은 잠시 숨을 멈췄고 경비도 잠깐 고개를 들었다. 담당 직원은 주저앉은 채로 손등을 바라봤고 현장 요원은 노트북을 닫지 못했다. 닫으면 방금 본 것들이 사라질까봐. 멀리서 신문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가 찍혀 나오는 소리. 기록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이가 그 소리를 다르게 들었다. 견고한 소리가 아니라 얇은 소리. 언제든 찢길 수 있는 소리. 그는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한 소리는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멀리서 다시 한번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인쇄기의 소리와 달랐다. 누군가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파일을 넘기는 소리. 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면 반응이 된다. 그는 대신 주머니 속에 젖은 카드 한 장을 손끝으로 눌렀다. 거기엔 여전히 그 글자가 남아 있었다. 만료 예정. 그 글자는 마르지 않았다. 4부. 기록을 다시 쓰는 사람. 지상은 마른 상태였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긁고 지나갔다. 차가운 숨이 폐를 한번 비틀고 나갔다. 제이는 출입문 앞에서 한 박자 멈췄다. 문은 늘 같은 속도로 열렸고 오늘도 같은 속도로 열렸다. 그런데도 문이 늦게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느려진 건 문이 아니라 사람 쪽이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뒤에서 숨을 골랐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였다. 그녀는 그것도 몰랐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돌아가겠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말끝이 바람에 씻겨나가지 않고 그녀 귀에 꽂혔다. 현장 요원이 제이를 봤다. 지하로요? 제이는 대답 대신 손끝으로 자기 주머니를 눌렀다. 젖은 카드 한 장. 얇은 플라스틱의 축축한 감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졌는데도 남아있는 감각. 그런 것들이 사람을 오래 붙잡는다. 기록은 항상 먼저 손에 붙는다. 제이는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정돈돼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다녀도 흐트러지지 않는 공기. 누군가가 정리한 공기. 형광등은 윙하고 울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낮고 더 오래 붙었다.
바닥에 젖음은 거의 말라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찰박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귀가 기억을 따라가고 있었다. 서버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열려 있는데도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빛이 닿아도 닿지 않는 곳처럼 문틈이 어두웠다. 경비가 멀찍이 서 있었다. 팔짱을 끼려다 말고 다시 손을 내렸다. 손을 어디에도 둘 수 없는 사람처럼. 들어가면 또 무슨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경비가 말했다. 제이는 문을 밀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봤다. 말라가는 점성의 선. 아까는 계단 쪽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며 신발로 문질러 흐름을 바꾼 흔적. 아주 얇게. 그 얇음이 오히려 고의처럼 보였다. 현장 요원이 낮게 말했다. 선이 바뀌었습니다. 제이는 무릎을 굽혀 손끝을 바닥에 댔다. 말라붙은 곳은 하얗게 변했고 덜 마른 곳은 투명했다. 투명한 부분은 아직 냄새를 품고 있었다. 얇은 화학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는 손끝을 비비지 않았다. 비비면 더 남는다. 시간차. 뭐가요? 젊은 여자 직원이 물었다. 제이가 바닥을 따라 손끝으로 옮겼다. 먼저 흘린 것과 나중에 흘린 것. 담당 직원이 입술을 잘근 씹었다. 누가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까? 출입 기록엔 제이가 고개를 들었다. 출입 기록을 믿습니까? 담당 직원이 대답하지 못했다. 믿는다는 말이 혀끝에서 걸렸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무모했다. 서버실 안쪽에서 팬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제이는 그 소리의 방향을 찾았다. 귀로만 찾지 않았다. 발로 느꼈다. 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한쪽으로 더 집중돼 있었다. 제이는 천천히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다. 온도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다. 내려가는 속도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겨울이라서가 아니었다. 겨울은 공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식히지 않는다. 냉각이 과합니다. 현장 요원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자가 안정화. 아니, 제이는 렉 하나의 측면 패널을 열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밝히면 흔적이 생긴다. 대신 손끝으로 금속을 더듬었다. 차갑다. 그리고 젖었다. 아주 얇은 물기. 결로처럼 보이지만 결로는 이런 점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이는 손끝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갔다. 안에서 나옵니다. 담당 직원이 숨을 삼켰다. 안에서 물이요. 제이는 렉의 아래를 봤다. 바닥과 렉 사이에 아주 얇은 틈. 그 틈으로 점성의 선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흘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흘러나오게 만든 것처럼. 그는 렉을 닫았다. 젊은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구조가 그녀는 구조라는 단어를 입 안에서 굴렸다. 단어가 무거워서 목구멍을 긁었다. 제이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시선을 오래 주면 사람은 기대한다. 기대는 흔들림이 된다. 저 아래. 제이가 바닥 패널 쪽으로 걸었다. 패널은 아직 열려 있었다. 누군가 닿지 않았다. 닿지 못한 것인지 닿지 않은 것인지 둘 중 하나였다. 제이는 아래로 몸을 숙였다. J01, J02, J03, J04. 자신을 코드로 만든 파일들. 그는 J04 파일을 꺼냈다. 안주머니에 넣었던 게 아니었다. 아직 아래에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 두고 간 것이다. 마치 다시 찾으러 오라고. 그때 스피커에서 지직하는 잡음이 났다. 그리고 목소리. 비인가 접근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웠다. 가까운 소리는 인간을 더 긴장시킨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긴장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긴장을 정리했다. 제이가 말했다. 인가되지 않은 건 너다. 잠깐 정적. 구조 안정성 저하. 반응하는군. 현장 요원이 삼킨 침이 목에서 소리를 냈다. 지금 대화가 제이는 렉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엔 눈에 띄지 않는 검은 패널이 있었다. 담당 직원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곧 자신이 무엇을 몰랐는지 인정하는 표정이란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 제이가 손톱으로 패널의 모서리를 긁었다.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다.
틈에 먼지가 한번 닦였다가 다시 쌓인 모양. 누군가 열었다. 최근에 제이는 손가락 2개로 패널을 열었다. 안쪽에 얇은 저장 장치 하나가 붙어 있었다. 제조사 표기가 없었다. 번호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물건처럼. 담당 직원이 말끝을 떨었다. 그런 건 우리 시스템에 제이가 저장 장치를 떼어냈다. 불빛 하나가 꺼졌다. 동시에 바닥의 점성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흔들리는 건 액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 현장 요원이 낮게 말했다. 저장 장치 분리하면 알람이 떠야 합니다. 제이는 케이블을 하나 연결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떠올랐다. 삭제된 로그. 2시 14분, 2시 15분, 2시 17분, 그리고 하나 더. 1시 52분. 젊은 여자 직원이 입을 막았다. 손바닥이 하얗게 질렸다. 그 시간 아무도 제이는 시간을 더 확대했다.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도 커졌다. 커지는 건 숫자인데 커지는 건 공포였다. 1시 52분. 출입 승인. 권한자. 국장. 담당 직원이 숨을 뱉지 못한 채 말했다. 국장님이 먼저 내려왔다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면 사실이 된다. 그는 사실을 바로 사람들의 가슴에 꽂지 않았다. 사실은 천천히 들어가야 오래 남는다. 2시 13분. 로그 삭제 요청. 권한자. 국장. 2시 14분. 메시지 전송. 2시 15분. 로그 삭제 실패. 2시 16분. 보조 채널 기록. 현장 요원이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삭제 실패? 담당 직원이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었다. 국장님이 지우려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젊은 여자 직원이 울음을 삼켰다. 그럼 국장님은 진짜 우리를 제이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살리려 했겠지.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담담함은 진짜일 때만 가능하다. 국장은 기록을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이가 화면을 가리켰다. 기록을 죽이면 구조는 허공에 떠야 하니까. 구조의 음성이 끼어들었다. 기록은 필요합니다. 제이가 대답했다. 사람이 먼저다. 정적이 길어졌다. 정적 속에서 서버실 팬 소리가 더 커졌다. 사람의 심장처럼. 젊은 여자 직원이 물었다. 그럼 국장님이 죽은 건 제이는 화면을 더 내렸다. 2시 17분. 외부 접속 감지. IP 미확인. 현장 요원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제이는 그 말을 바로 끊지 않았다. 그는 잠깐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현장 요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갈팡질팡했다. 사람은 확신을 잡고 싶어 한다. 확신은 편하다. 제이가 낮게 말했다. 외부가 아닙니다. 그럼 IP가 왜? 내부를 외부로 위장한 겁니다. 담당 직원이 얼굴을 들었다. 위장. 왜요? 제이는 저장 장치를 들어 올렸다. 조그마한 금속 조각. 이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정리해 왔을지도 모른다. 책임을 만들기 위해. 경비가 숨을 삼켰다. 책임.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기록의 끝에 이름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이 완성됩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국장님은 그 이름이 된 거네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아주 얇은 잡음이 흘렀다. 이번엔 지직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 같았다.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평가 재산정. 제이는 눈을 깜빡였다. 아주 느리게. 흔들리는군. 그가 말했다. 구조는 유지됩니다. 제이가 되물었다. 유지는 누가 하냐? 정적. 정적 속에서 젊은 여자 직원이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발끝이 점성의 잔여를 밟았다. 그녀가 놀라 발을 들었다. 구두도 아니고 운동화가 더 쉽게 붙었다. 붙는 건 늘 약한 쪽이다. 구조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사람을 기록으로 고정합니다. 담당 직원이 작게 말했다.
그럼 구조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제이는 렉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금속 선 숫자, 고장 나지 않는 것들. 고장 나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더 쉽게 죽인다. 습관입니다. 그가 말했다. 기록하려는 습관. 통제하려는 습관. 경비가 고개를 저었다. 습관이라기엔 너무 거대하지. 제이가 말을 이었다. 거대해진 습관은 제도가 됩니다. 현장 요원이 낮게 말했다. 그럼 끊을 수 있습니까? 제이는 저장 장치를 케이블에서 뽑았다. 이번에는 불빛이 하나 꺼지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작은 문장이 떴다. 기준 상실. 담당 직원이 숨을 멈췄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구조의 음성이 더 낮아졌다. 기준 상실은 붕괴입니다. 제이는 저장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 조각을 보며 말했다. 붕괴가 아니라 숨고르기입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물었다. 무슨 뜻이죠? 제이는 바닥 패널 아래의 파일들을 바라봤다. J01, J02, J03. 자신을 붙잡고 있던 종이의 덩어리들. 기록은 숨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만 숨을 고릅니다. 그는 J01 파일을 꺼냈다. 종이를 펼치지 않았다. 펼치면 읽게 된다. 읽으면 감정이 생긴다. 감정은 다시 기록된다. 그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담당 직원이 낮게 말했다. 그걸 찢으면 제이가 조용히 말했다. 원본이 없어집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찢었다. 사각. 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서버실 펜 소리보다 또렷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한 번에 알아들었다. 종이는 늘 약한 것인데 약한 것이 강할 때가 있다. 구조의 음성이 즉시 반응했다. 비정상 행위. 제이는 J02 파일도 꺼냈다. 이번엔 종이를 찢기 전에 잠깐 멈췄다. 종이 가장자리에 작은 손자국 같은 얼룩이 있었다. 오래된 손자국. 누군가가 이 기록을 오래 만졌다는 뜻. 기록을 만진 사람은 기록에 만져진다. 제이는 종이를 찢었다. 사각. 정지하십시오. 구조의 음성이 말했지만 말이 정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규정처럼 들렸다. 규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지 못한다. 사람은 두려움에만 움직인다. 제이는 두려움보다 오래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J03 파일까지 찢었다. 사각. 3번의 소리. 3번의 얇은 붕괴. 현장 요원이 숨을 들이켰다. 시스템 반응이 모니터가 한 번 깜빡였다. 오류. 복구 경로 탐색 실패. 평가 유보. 젊은 여자 직원이 낮게 말했다. 유보. 또 유보. 제이는 마지막 J04 파일을 들었다. 그 파일은 찢지 않았다. 담당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왜? 제이는 대답 대신 파일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의 질감이 달랐다. 얇고 단단했다. 마치 물을 먹지 않는 종이처럼. 그 종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만료 예정. 제이는 그 종이를 보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내 차례라는 뜻이지. 그는 종이를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J04 파일은 그대로 들고 섰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10년의 무게.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무게. 구조의 음성이 말했다. 대상 J. 선택 대기. 제이가 고개를 들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정적. 정적 속에서 서버실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대신 약한 비상등이 남았다. 붉은 빛. 붉은 빛은 피를 연상시키는데 오늘은 피보다 기록의 도장처럼 보였다. 현장 요원이 말했다. 전원 차단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담당 직원이 속삭였다. 시스템이 스스로 숨을 죽이는 제이는 문 쪽으로 걸었다. 그가 걸어갈 때 바닥에 점성선이 더 옅어졌다. 마치 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것처럼. 경비가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제이는 문턱에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그건 확인이 된다.
확인은 개입이다. 개입은 다시 기록된다. 젊은 여자 직원이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이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쥐고 있던 힘이 빠져 있었다. 국장님이 남긴 말이요. 그녀가 말했다. 기록은 폐기한다. 제이는 아주 낮게 대답했다. 그 말은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으로 남는 법입니다. 그는 계단을 올랐다. 지상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다. 바람이 지나갔다. 누군가 담배를 피웠는지 연기가 얇게 흩어졌다. 제이는 그 연기 속에서도 젖은 종이 냄새를 맡았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옅어졌다. 옅어지는 건 끝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는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가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멀리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시 기록을 시작하고 있었다. 시스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었다. 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흔들림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말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에 넣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다. 주머니 속에 만료 예정 종이가 손끝에 닿았다. 얇은 종이가 아직도 젖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르지 않는 건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다. 5분. 종이는 타지 않는다. 지상은 마른 상태였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손을 닦았다. 지하에서 올라온 냄새가 손끝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코끝에 남은 젖은 종이 냄새는 물로 지워지지 않았다. 씻으면 씻을수록 더 선명해졌다. 마치 너는 봤다고 말하는 냄새였다. 제이는 건물 출입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주 짧게. 뒤를 돌아본 순간 자신의 눈이 어디를 피하는지 스스로 알았다. CCTV가 아니라 사람의 눈. 사람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기록이 된다. 경비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 주머니 속에 넣으면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가 낮게 말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제이는 대답 대신 문을 다시 밀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공기가 바뀌었다. 말라있던 공기 끝에 얇은 화학 냄새가 겹쳐졌다. 아직 여기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한 번도 하늘을 보지 않았다. 하늘을 보면 눈물이 다시 나올까봐. 그녀는 바닥만 보았다. 바닥의 사소한 점들, 먼지, 흠집,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의미를 봤다. 서버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현장 요원이 멈춰섰다. 이제 경찰이든 감사든 들어오겠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진동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알림이 폭주하는 진동. 누군가 그 진동을 들으면 세계가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현장 요원이 화면을 보고 말했다. 속보가 떴습니다. 담당 직원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알고 싶다는 건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무너진다. 그는 모니터만 바라봤다. 아무것도 뜨지 않은 흰 화면. 흰 화면은 자꾸 사람 얼굴처럼 보였다. 젊은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현장 요원이 화면을 돌려 보였다. 제목만 보였다. 만료 기준 문서 유출. 관찰 대상 명단 일부 공개. 통제 인력의 내부 기록. 시민단체 확보. 경비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목 안쪽에서 걸렸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났잖아. 제이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드러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제이가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남습니다. 서버실 문은 닫혀 있었다. 반쯤 열려있던 문이 이번에는 완전히 닫혀 있었다. 누가 닫았는지 알 수 없었다. 닫혔다는 사실만 남았다. 닫히는 문은 늘 늦게 마음에 도착한다. 제이는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붙었다. 손끝이 순간적으로 젖은 듯 느껴졌다. 실제로는 마른 손이었다.
그런데 감각은 계속 젖어 있었다. 구조는 손끝부터 사람을 잡는다. 문을 여니 펜 소리가 들렸다. 일정한 소리. 성실한 소리. 성실함은 가끔 잔인하다. 그 성실함이 누군가의 삶을 정리하는 데 쓰이면 더 그렇다. 담당 직원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경고창이 떠 있었다. 기준 없음. 평가 불가. 재산정 대기. 기준이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자기 목소리가 낯선 사람처럼 들렸다. 그는 조금 더 낮게 말했다. 기준이 없으면 만료도 못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는 스스로 움찔했다. 만료를 못한다는 말이 사람을 못 죽인다로 바뀌어 들려서 젊은 여자 직원이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적혀 있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현장 요원이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사람이 멈칫하는 순간은 두 가지다. 두려워서거나 양심이 있어서거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곳에 남지 못한다. 외부에서 접속이 계속 들어옵니다. 현장 요원이 말했다. 언론사, 기관, 아니 개인들까지 링크가 돌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경비가 물었다. 현장 요원이 잠시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기침이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아주 얇은 잡음이 흘렀다. 지직. 그리고 목소리. 기준 재설정 요청. 예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의 목소리는 얇았다. 단어 끝이 조금씩 갈라졌다. 감정은 없는데 힘이 없었다. 힘이 없다는 건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혹은 누군가를 죽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제이가 스피커를 보지 않고 말했다. 요청하는 쪽이 바뀌었군. 기록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정적. 이 정적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의 정적은 계산이었다. 오늘의 정적은 빈칸 같았다. 빈칸은 구조가 가장 싫어하는 상태다. 젊은 여자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이미 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 캡처된 문서 한 장. 위쪽에 찍힌 단어가 있었다. 만료 승인. 감정 개입. 통제 인력. 그 문서 한 장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만 같았다. 종이는 가볍고 가벼운 게 사람을 무겁게 만든다. 그 문서에 국장님 이름이 있어요. 담당 직원의 얼굴이 휘어졌다. 국장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자가 된 겁니다. 제이가 낮게 말했다. 구조가 가장 좋아하는 결말이지. 경비가 화를 삼키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해준 건 뭐예요? 결국 국장만. 제이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끊는 대신 천천히 걸었다. 서버 렉 사이로. 숫자, 선, 불빛.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것들. 제이는 그 반짝임을 좋아하지 않았다. 반짝임은 사람을 속인다. 그는 렉 뒤편에 번호 없는 저장 장치를 발견했던 자리로 갔다. 거기엔 작은 검은 패널이 다시 닫혀 있었다. 닫힌 패널에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 더 생겨 있었다. 누군가 다시 만졌다. 누군가가 정리를 시도했다. 제이는 손톱으로 흠집을 눌렀다. 패널이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안쪽에 있었다. 또 하나. 같은 형태의 저장 장치. 그리고 그 옆에 얇은 케이블. 이번에는 숨기려는 손길이 더 급했다. 급한 손길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손길은 구조 쪽이다. 급한 건 사람 쪽이다. 현장 요원이 숨을 들이켰다. 새로 꽂은 겁니다. 담당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누가? 제이가 말했다. 사람. 그 단어가 서버실에 떨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물건처럼. 구조는 손이 없습니다. 제이는 저장 장치를 뽑았다.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비인가 접근. 이건 사람의 접근이야. 제이가 말했다. 너는 습관이야. 습관은 손이 없어. 정적. 구조는 유지됩니다. 목소리는 고집처럼 말했지만 단어 끝이 흔들렸다. 고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젊은 여자 직원이 스스로도 놀란 듯 말했다.
그럼 그림자 문서국은 그녀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 서버실의 공기가 한번 흔들렸다. 팬이 갑자기 속도를 올렸다. 바람이 아니라 숨이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켠 것 같은 순간 담당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이름을 여기서 말하며 제이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말해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피커가 아니라 천장. 스피커 위쪽 어딘가.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있는 곳. 그는 그 시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때로 의미 없는 곳에도 의미를 던져야 한다. 그림자 문서국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만든 책임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담당 직원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제야 손끝에 닿는 것처럼 느꼈다. 손끝은 늦게 깨닫는다. 경비가 낮게 말했다. 그럼 누가 국장님을? 제이는 짧게 말했다. 습관이 현장 요원이 반사적으로 물었다. 사람이 습관을 실행한 거고요? 제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끄덕임은 확정이다. 확정은 기록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확정이 필요했다. 그래야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실행한 손은 사람입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그 사람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이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답을 피할 때 쓰는 게 아니다. 답을 떠나보낼 때 쓰는 것이다. 한 사람을 잡아도 습관은 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현장 요원의 노트북이 다시 울렸다. 경고창이 떴다. 외부 접속 급증. 서버 과부하. 자동 백업 경로 활성. 담당 직원이 말했다. 백업 경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막으려 해도 막지 마. 제이가 말했다. 담당 직원이 제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라는 눈빛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나라는 눈빛이었다. 사람은 늘 막는 쪽에 익숙하다. 여는 쪽은 두렵다. 젊은 여자 직원이 작게 물었다. 덮어지면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이가 그녀를 보았다. 아주 짧게.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인간의 체온이 있었다. 그는 체온을 오래 가지지 못한다. 오래 가지면 흔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흔들림이 필요했다. 흔들림이 있어야 사람은 사람 쪽으로 넘어온다. 끝나는 건 기록이 아닙니다. 제이가 말했다. 끝나는 건 조용히 정리되던 방식입니다. 스피커가 낮게 울렸다. 통제 불가. 이번에는 선언이 아니었다. 인정에 가까웠다. 인정은 구조의 언어가 아니다. 누군가가 그 목소리에 아주 얇은 인간의 숨을 섞었다. 제이는 그걸 느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누가 말하는 거지? 정적. 정적 속에서 서버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끽. 녹슨 경첩 소리.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 자체가 이곳의 규칙과 어긋났다. 규칙에서 벗어난 소리는 언제나 사람을 얼린다. 경비가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실루엣만. 누군가가 서 있었다. 서서 서버실 안을 보고 있었다. 보려는 태도. 보고 기록하려는 태도. 현장 요원이 손을 허리로 옮겼다가 멈췄다. 총이 없는 허리였다. 그는 자신이 무력한 현장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기서 무력은 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이는 그 그림자를 향해 걸었다. 쿡장 뒤에 있던 사람. 그가 말했다.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상부. 젊은 여자 직원이 숨을 삼켰다. 그 단어는 오랫동안 지하를 조용하게 만들던 단어였다. 단어 하나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그런 단어. 제이가 멈췄다. 문틈 앞 한 걸음거리. 쿡장을 만료 승인한 손. 그가 말했다. 그림자가 아주 느리게 말했다. 승인은 기록이 한다. 그 목소리는 구조의 음성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사람의 목소리가 구조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게 가장 소름 끼쳤다. 제이가 낮게 말했다. 너는 사람이면서 사람을 버렸군. 그림자가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었다. 사람은 불안하다.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정리한다. 정리. 그 단어가 공기를 잘랐다. 단어 하나로 누군가의 삶이 접히던 방식을 떠올리게 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국장님은 그냥 그림자가 말을 끊었다. 국장은 감정 개입을 했다. 담당 직원이 거의 울음으로 말했다. 국장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기척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척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의 울음을 노이즈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변수는 관리 대상이다. 그 말은 구조의 언어였다. 하지만 입은 사람이었다. 제이가 말했다. 그래서 구조의 음성이 필요했군. 그림자가 말했다. 사람이 말하면 책임이 생긴다.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목소리를 빌려. 그림자가 침묵했다. 침묵은 인정이었다. 그때 현장 요원의 노트북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 자료 전송 완료. 다중 서버 분산 저장. 삭제 불가. 담당 직원이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해방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림자가 낮게 말했다. 늦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제2공사 파일. 찢지 않았던 파일. 그 파일이 그에게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무게였다. 무게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눌러앉히기도 한다. 제이가 말했다. 국장은 너희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지. 담당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 국장은 어느 순간 이름 대신 분류를 말했고 사람을 파일처럼 말했다. 그때부터 국장은 이미 반쯤 구조가 되었다. 제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게 국장이 살아남는 방식이었겠지. 젊은 여자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닦지 않는 눈물은 기록이 될 수 없다. 그냥 흘러간다. 제이가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국장은 마지막에 사람으로 돌아오려 했다. 그림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만료.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떨어지자 서버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차가워졌다. 그 차가움은 온도의 차가움이 아니라 삶이 접히는 차가움이었다. 제이가 말했다. 너는 만료라는 단어로 사람을 지웠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는 단어를 지우지 않아. 그럼 그림자가 물었다. 제이가 말했다. 나는 단어를 너에게 돌려주지. 그는 제2공사 파일을 열었다. 마지막 장. 만료 예정. 그 종이를 손끝으로 잡았다. 종이는 젖은 것 같았지만 마른 종이였다. 그런데 손끝은 여전히 젖었다. 그는 종이를 그림자에게 던지지 않았다. 던지면 감정이다. 감정은 기록된다.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서버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바닥의 점성이 거의 사라진 자리. 그 자리 위에. 이제 너의 차례야.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사실은 때로 위협보다 무겁다.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말했다. 나는 기록 밖에 있다. 제이가 고개를 저었다. 기록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림자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다. 바깥 공기가 얇게 들어왔다. 바깥 공기는 마른 공기였다. 마른 공기가 들어오자 서버실의 젖은 냄새가 순간적으로 더 진해졌다. 대비가 사람의 코를 살린다. 그림자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자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 있었다. 생존 조건. 이관 가능. 국장 자리. 만료 없음. 젊은 여자 직원이 숨을 멈췄다. 경비가 제이를 바라봤다. 담당 직원은 모니터만 바라봤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기준 없음이 떠 있었다. 기준이 없다는 건 누군가를 함부로 정리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제이가 말했다. 자리는 필요 없다. 그림자가 낮게 웃었다. 그럼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
제이는 짧게 말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 그 말이 끝나자 스피커가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처음 듣는 듯한 아주 낮은 잡음. 그리고 그 위에 목소리 하나가 겹쳤다. 구조의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도 아니고 그림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숨이 섞인 오래된 녹음. 기록은 폐기한다. 국장의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 직원이 입을 막았다. 담당 직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현장 요원이 고개를 돌렸다. 경비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 무너지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구조는 그걸 싫어한다. 그림자가 낮게 말했다. 저건 제이가 말했다. 국장이 남긴 보험. 그는 서버실 바닥을 가리켰다. 아까 내려놓은 종이 위로 국장의 목소리가 흘렀다. 종이가 소리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장은 끝까지 기록을 두려워했고 끝까지 기록을 썼지. 제이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장이었어. 그림자가 한 발 물러났다. 아주 작은 물러섬. 그런데 그 작은 물러섬이 구조 전체의 물러섬처럼 느껴졌다. 구조는 실체가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한번 멈칫하는 순간 균열이 생긴다. 현장 요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 녹음 지금 밖에 퍼집니다. 담당 직원이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버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 급한 발소리, 권한을 가진 발소리, 들어와서 정리하려는 발소리. 제이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발소리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서버실 안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사라지는데 흔적은 남는다. 그게 사람이다. 젊은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갔어요. 제이가 말했다. 도망갈 수 있는 건 손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이는 잠시 그녀를 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길게 보면 약해진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약함이 필요했다. 약함은 사람을 사람 쪽으로 끌어온다. 습관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다. 습관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상.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화면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또 이런 일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건 어느 쪽이든 모두 비슷한 얼굴이었다. 얼굴은 바뀌는데 표정은 비슷하다. 구조는 그런 표정을 좋아한다. 표정이 비슷하면 정리하기 쉽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만료가 뭐야? 내 이름도 있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질문이 도시에 퍼졌다. 질문은 통제하기 어렵다. 경비가 젊은 여자 직원 옆에 서서 말했다. 아가씨, 이제 우리 잡혀가는 겁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확신이 없어서 더 진짜였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담당 직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기록만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그의 목소리가 더 비참했다. 그는 평생 그 말을 마음속에 넣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기록만 했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말이다. 제이가 그의 옆에 섰다. 기록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눈을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흔들리는 눈은 사람의 눈이다. 제이가 낮게 말했다. 넌 눌렀고 넘겼고 승인했어. 저는 그래도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따뜻하다는 건 잔인할 때도 있다. 살아야 책임을 지니까. 살아야 사과를 하니까. 살아야 기억이 남으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제이는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만료 예정. 그 종이는 여전히 번져 있었다. 번진 글자는 마치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마른 종이였다. 마른 종이가 젖어 보이는 건 사람의 눈이 젖어 있어서다. 제이는 그 종이를 한 번 접었고 한 번 더 접었다.
작은 사각형이 되었다. 찢지 않았다. 찢으면 이 종이는 사라진다. 사라지면 누군가는 다시 같은 종이를 만든다. 종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문제는 종이가 붙잡는 방식이다. 그는 그 사각형을 젊은 여자 직원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놀라 말했다. 왜? 저한테. 제이는 짧게 말했다. 증언은 기록보다 오래 갑니다. 경비가 물었다. 당신은 제이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며 말했다. 나는 끝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보지 않았다. 하늘은 너무 넓어서 변명처럼 보인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화면을 보는 얼굴, 분노하는 얼굴, 무심한 얼굴, 묻는 얼굴. 그 얼굴들은 모두 불안했다. 불안은 통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불안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한다. 제이가 말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묻겠지. 젊은 여자 직원이 손바닥 위에 종이를 꼭 쥐었다. 그 작은 종이가 그녀 손 안에서 구겨졌다.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가 울었다. 종이는 타지 않았다. 오늘은 타지 않았다. 현장 요원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 이름이 뜹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면 그건 다시 기록이 된다. 그는 그냥 말했다. 당신이 관찰 대상이었다는 게 다 퍼지고 있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담당 직원이 놀란 눈으로 봤다. 좋다니요. 제이가 말했다. 내가 숨는 순간 구조는 다시 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인쇄기 소리가 들렸다. 종이가 찍혀 나오는 소리. 도시의 소리. 그러나 오늘은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견고한 소리가 아니라 얇은 소리. 찢길 수 있는 소리. 젊은 여자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림자 문서곡은 끝난 거예요. 제이는 잠시 멈췄다. 멈추는 순간 바람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젖은 냄새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없다는 말은 거짓이 된다. 제이가 말했다.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의 눈이 흔들렸다. 제이가 덧붙였다. 다만 이름을 잃습니다. 이름을. 이름이 없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 더 했다. 그리고 약해진 힘은 사람을 함부로 만료시키지 못합니다. 경비가 눈을 감았다. 잠깐. 아주 잠깐. 마치 오래 참던 숨을 내쉬는 사람처럼. 젊은 여자 직원은 손바닥 위에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구겨진 만료 예정 글자가 더 번져 보였다. 번짐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이제 번짐은 증거였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제이는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는 발걸음. 과시하지 않는 발걸음. 그냥 한 사람의 발걸음. 뒤에서 현장 요원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제이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질문이 있는 곳. 젊은 여자 직원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손 안에 종이를 꼭 쥐고. 경비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담당 직원도. 현장 요원도. 그들은 모두 잠깐씩 멈춰서 있었다. 그 멈춤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이는 알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제이는 아주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코끝에 남은 냄새를 확인하듯이. 젖은 냄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손끝에는 아직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마르지 않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었다. 지금까지 그림자 문서국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덕분에 이 이야기의 끝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여운까지도 조용히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진 뒤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